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아침에 했던 솔라나 봤어? 네, 펌프 닷 펀. 발음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펌프 다음에 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펀이에요, 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일 때문에 최근에 좀 솔라나가 하락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죠. 해당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솔라나에서 이제 민코인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판매하고 이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거기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솔라나의 사용량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솔라나 가격이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매매를 하려면 이제 솔라나가 필요한, 그렇죠. BTC 마켓처럼 약간 그런 개념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쨌든 FBI인가 CIA인가 아무튼 거기서 이제 조사한다고 해서 막 문제가 생긴 이후에 어쨌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솔라나가 좀 덜 올라가고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솔라나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는 그 오전에 올렸던 영상 확인 부탁드리고, 오늘은 차트로만 좀 다룰 건데, 차트는 사실 과거랑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안 다뤘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달라진 게 없다 하더라도 한번 쭉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먼저 할까? 네. 자,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솔라나의 요 모든 것에 대한 원흉 원인. 이게 뭐냐면, 이게 1, 2, 3, 4 5 해서 가는 건데, 얘를 1, 2로 하느냐 아니면은 얘를 1, 2로 하는 거에 따라서부터가 시작돼요. 네. 그게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해서 얘를 1, 2로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여기가 파동의 끝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1, 2로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여기가 파동의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를 1, 2로 할 것이냐 얘를 1, 2로 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를 1, 2로 하면 생기는 거는 1, 2, 3, 4, 5에서 여기서 파동이 끝! 났다! 인 거고, 그 다음에 얘를 1, 2로 하면 1, 2, 3, 4, 5 진행 중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디를 1, 2, 그러니까 얘를 1, 2로 하느냐 아니면 얘를 1, 2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파동의 카운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로 치면은 얘는 이제 361.8까지 갔기 때문에 파동이 끝났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얘를 1, 2로 하는 새로운 파동이 진행될 것이냐 아니면은 얘를 1, 2로 하는 요 파동, 얘를 1, 2로 하고 3, 4, 5로 올라가는 거니까 5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361.8이 한 441달러, 뭐 혹은 여기 500달러, 580달러 요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요렇게 1, 2 한다면 올라갈 것이냐, 네.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만원 정도는 거의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요런 맥락이기도 했고, 근데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얘기는 솔직히 달라져요.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왜냐면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요 앞에서 어떤 식으로 파동 카운팅을 했든 상관없이, 얘가 이제 1, 2로 해가지고 올라가나, 안 그러면 얘가 이제 1, 2, 3, 4, 5에서 5까지 올라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올라가나 상관없이 얘를 1, 2로 하는 파동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고점 대비 고점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그렇죠. 그럼 요 파동 기준으로 3파를 올라가. 3파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고점만 살짝 깬 다음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 라이트코인이 그랬었고, 네. 고점만 살짝 깬 다음에 떨어졌었고, 그래서 고점만 살짝 깨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시기상 보면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이 내년에 불장이고, 그 다음에 내년 뭐 알트 불장이 3월, 10월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10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긴 한데, 네. 뭐 3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최소 한 번은 엘리엇 파동 겪을 가능성이 높다. 타임상, 시간상. 그리고 솔라나의 펀더멘탈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얘를 1, 2로 가는, 그러니까 얘를 1, 2로 한다라고 치면은 얘 지금 올라가는 건 3파거든요. 3파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3파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3파가 여기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얘를 1, 2로 놓고 본다라고 치면은, 추가적으로 3, 4, 5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361.8 자리가 939달러고. 네. 이러면은 얘는 적어도 100만원은 넘어가는 거죠. 한 130만원 정도? 그렇죠. 140만원.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지금 확률로 따지면, 환율로 따지면 130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건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솔라나가 이제 100만원이 가지 않고 200만원을 가려면
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 2, 3, 4, 5 해가지고 얘가 이제 60만 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한 요즘까지 올라가서 얘를 다시 여기서 1, 2, 3, 4, 5로 올라간다면 3, 4, 5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게 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리플이 10,000원 혹은 20,000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솔라나도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의 가능성이 높긴 한데 리플도 10,000원 당연히 2만 원보다 10,000원 갈 확률이 높겠죠. 네. 네, 그런 걸처럼 사실 솔라나도 100만 원일 가능성이 좀 높고 200만 원 그 이상일 가능성은 좀 낮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100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솔라나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엘리엇 파동 요때 2021년부터 해가지고 요때 엘리엇 파동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거든요. 다른 코인들이 한 번밖에 안 겪을 때 한 3번인가 겪었거든요, 엘리엇 파동을.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하고 한 또 3번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시총이 좀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 네, 좀 이때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요런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하면은 한 번 정도 엘리엇 파동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고점을로 여기 지난번 고점을 기준으로 한 엘리엇 파동을 이렇게 1, 2로 한 엘리엇 파동을 한 번 정도 겪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2번, 3번 올라가면 좋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영역이고 최소의 가격대를 얘기해봤을 때는 그게 적절하지 않나. 뭐 3번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이더리움을 확실하게 대체할 정도의 펀더멘털이 있거나 그래야 될 거라고 그치? 생각을 하죠. 아, 정확해.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어떻게 시나리오가 나오는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그렇구나. 얘를 1, 2로 하는 건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얘를 1, 2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1, 2, 3, 4, 5로 올라가는 중인데 5로 올라갔다 ABC 같고 얘를 1, 2, 3, 4, 5로 올라가는 걸로 하면 그게 200만 원이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엘리엇 파동을 2번 겪는다면 여기 지난번 고점을 대비해서 엘리엇 파동 2번 겪는다면 한 500만 원 정도까지도 네. 거기까지 올라갈지는. 한 130만 원 갔다가 거기 한 3배니까 그렇죠. 한 500만 원 정도까지 500만 원 좀 힘들면 한 400만 원 정도? 한 요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건 이런 게 행복해로라는 거예요. 아니 이더리움 2천만 원 간다는 영상에 아직도 막 악플 다시는 분들 많더라고.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리플 4,000원 간다는 영상에도 악플 달던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네. 네. 그래서 그냥 높은 확률로 100만 원은 진짜 100만 원보다 한 130만 원 정도는 확률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한 130만 원 정도는 제 생각에는 거의 확보. 진짜 높은 확률 확보고 그러니까 이번 불장이 내년에 안 갈 가능성이 더 적어요, 사실. 거기까지 안 갈 가능성이 훨씬 적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130만 원이냐? 안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높게 한 400만 원 이상을 바라볼 것이냐? 요런 게 있는 건데 한 130만 원 정도가 고점일 확률이 저는 그래도 한 80%는 넘지 않나. 네. 예, 80%, 90% 넘어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 확률, 거기까지 못 올라갈 가능성, 200만 원까지 갈 가능성, 400만 원 이상까지 갈 가능성 다 합친 게 한 10%? 예, 제 생각에. 네 생각 어떤데?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90%까지는 아니고 한 75%에서 80% 아, 그래도 두 번 네. 겪을 수는 있을 것 같다. 2번 겪을 수 있는 거랑 뭐 200만 원까지 가는 거랑? 이슈가 생겨가지고 100만 원 못 찍고 약간 뭐 261.8이랑 361.8 사이에서 아, 그래? 네. 아예 361.8을 못 찍고. 네. 아, 그래. 그럴 가능성도 뭐 생각은 해둬야 될 것 같아가지고. 261.8 찍어도 지금 이게 한 거의 700달러라서 환율로 치면 환율이 미쳐가지고. 아, 네. 지금 환율로 계속 보는 게 맞는지 싶기는 해요.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그럼 261.8만 가도 100만 원이 넘긴 하거든. 아,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130까지는 못 가고 음.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가능성까지도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하긴 뭐 361.8 안 찍는 경우도 많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솔라나가 오늘 펀더멘탈 할 때도 얘기했지만 솔라나가 어쨌든 이제 추가적으로 탄력을 더 얻으려면 제일 필요한 건 역시나 현물 ETF.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스테이킹에 포함된 현물 ETF. 그게 더 좋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200만 원 가능할 것도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내년 1년 동안은 다운이 안 돼야 돼. 네. 중요하죠. 한 번이라도 다운되면 한 번 다운될 때마다 최고점 기대치가 반토막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한 번 다운되면 400만 원 이상 갈 가능성 없어져. 거기서 한 번 또 다운되면 200만 원 갈 가능성은 없어져.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장투,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는 사실 보는 게 거의 같지? 추가할 거 있어 혹시? 아니요. 저도 어쨌든 그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는 거니까요. 지금이 뭐 3파가 올라가는 거냐, 5파가 올라가는 거냐, 그 둘 중 하나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덧붙일 말은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작은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네. 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 조정을 지금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가 사실 좀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어쨌든 하락 A가 진행 중인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하락 A에서 지금 하락 A가 끝났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뭐 이런 것까지는 확장인지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카운팅하기 좀 어렵지만, 네. 제 생각에 그래도 하락 A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이후에 B, C, B가 올라갔다가 추가적으로 C 조정을 겪고, 물론 C 조정이 저점을 갱신할지 안 갱신할지는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재차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라나는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길을 모으고 있는 느낌이랄까? 저는 지금 하락 파동 굳이 안 보는 게 163달러만 지켜주면은 지금 하락 파동을 그렇게 세세하게 카운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입장이거든요. 어차피 네. 어차피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저점이고 1, 2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라인을 뚫고 떨어지지 않으면 굳이 하락 파동 카운팅을 할 필요는 없다. 네. 그게 맞아 사실. 궁금해 또 하시니까. 네. 근데 뭐 저점을 너무 디테일하게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또. 그렇지. 그래서 저점을 굳이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잡으려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PTC 마켓으로 봐도 사실 고점 찍고 약간 A, B, C 느낌이 나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 펀더멘털에 대해서 잘 많이 다뤘는데, 이제 솔라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는 코인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런 확신을 안 할 텐데, 솔라나 위에 올라가는 요 DApp들의 시총합을 생각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거의 그렇죠. 이더리움 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이다는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에이다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DApp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우로보로스가 뭐 이번 불장 안에 완성이 될지도 미지수인 거고. 그리고 하이드라 업데이트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아발란체 위에 올라가는 DApp 생각나는 거 있어? 아니요. 없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걔네들은 고점을 갱신 못하고, 그러니까 물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불장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솔라나처럼 확실히 거기까지 올라간다의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좀 생각을 해보면 뭐 파동성으로 가면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전에 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솔라나는 어쨌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는 매수하기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조정받고 있을 때 솔라나가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김프로가 말한 대로 한 요 정도만 깨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은 어쨌든 요 구간에서 적립식으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에요. 사실. 정말 매력적인 자리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당장 올라갈 거를 글쎄요,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 올라갈 거는 곧 당장 떨어질 코인이기도 해요. 네. 올라가기 직전에 약간 이게 얼마나, 어쩌다 한 번 맞출 수 있겠지만 그게 반복될 수 있냐 이거예요. 문제는 지속 가능성. 네. 이런 말이죠. 근데 솔라나는 높은 확률로 거의 이더랑 맞먹을 정도로 높은 확률로 한 100만원, 한 130만원 정도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니까. 지금 이제 이건 이더리움이구나, 차트가. 요게 솔라나죠? 네. 지금 가격이 한 30만원 조금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사면은 한 3배, 4배 정도는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몰빵해서 사실 필요는 없고, 저는 정리식 매수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리식 매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도 평단가가 이쁘게 잡히고, 그냥 올라가기만 해도 평단가가 이쁘게 잡히고. 아주 아나운서님도 사실 처음에 말 진짜 안 들었거든요. 정리식 진짜 하기 싫어. 그냥 그렇게 매수 대결 우리 했는데도 꼴찌 했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매수 대결 할 때 전 적립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평단가 낮게 잡는 거. 요 코니세스 메이커 제가 댓글에다 달아놓을게요. 평단가 이쁘게 제일 낮게 잡는 대결 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에 사는 거. 네. 아니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김프로는 이제 타점 잡아가지고 잡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아나운서님도 그렇게 하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3등 했단 말이에요. 아주 아나운서님이. 물론 3등도 잘한 거죠. 그렇죠. 네, 잘한 건데, 근데 심지어 김프로가 했던 거랑 제가 했던 거랑 차이도 얼마 안 났잖아요. 많이는 안 나죠. 그냥 진짜 거의 요 차트로 보면 진짜 요렇게 될 정도로 났단 말이지. 오차범위 수준이라고 봐도 되죠.
잘만 하면 진짜 정식 매수한 게 1등 할 수도 있었던.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얘기해가지고 비트랑 이동만 한번 좀 사봐라. 몇 달간 한번 사봐라.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주 아는 손님이 계속 정식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식 매수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해보시면 어떨까. 초보이신 분들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초보이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솔라나 괜찮다고? 이더리움과 비교된다고? 이더리움에 비해서 이런 장점이 있다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현물 ETF 될 가능성이 높다고?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정식 매수. 그 다음에 솔라나가 100만원에서 130만원은 최소한 간다고 정도로만 아시면 초보이신 분들은 문제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정식 매수 오케이.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정식 매수 기간을 따지면 전 초보분들은 그래도 6개월을 매수했으면 좋겠다. 제가 6개월 왜 얘기하냐면요. 사실은 이제 상승 기대치가 한 300%니까 4배면 300%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3개월 동안 매수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3개월이면 큰 조정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큰 조정이 오면 내년 3월 이후에 올 수도 있어서. 근데 6개월 하면 큰 조정을 무조건 겪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큰 조정까지 겪어가면서 정리식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뭐 지금부터 쭉쭉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몰빵해서 사는 게 뭐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뭐 지금 좋다고 말해가지고 지금 몰빵해서 들어가면 막말로 163까지 떨어지면은 진짜 15% 깨졌다가 올라가는 거잖아. 거기를 100% 지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아무튼 뭐 물론 아래에서 잘 잡으신 분들이나 뭐 그러신 분들, 저랑 대처를 아예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사놓고 대처하는 건데. 그렇죠. 뭐 남은 현금 어디서 조금 더 살까 이 정도만 고민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안 그러면 무지성 매매했다가 이제 좀 계획적인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덧붙일 말 있나 혹시? 추세선까지는 굳이 볼 필요 없을까요 지금? 내 생각에. 네. 굳이. 요 정도로 하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솔라나요?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 정도 말고는 뭐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게 있을까 싶기는 하네요.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대부분 다뤘고. 오케이,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주말간에도 뭔 일이 생긴다면 영상을 올릴만 하면 올려드리고, 영상에 올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X나 텔레그램 방에 브리핑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네. 공식 텔레그램 방 더보기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